2026년 6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제도가 하나 출시됩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연봉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정확한 숫자를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당신에게 더하기가 되어줍니다. 플러스 경제학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 명세서 한 번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실수령액 보는 한심부터 나오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름도 다양한 항목들이 내 월급을 조각조각 가져갑니다. 특히 연봉이 오를수록 더 심합니다. 연봉이 오른다고 좋아했더니 세금 구간도 같이 올라버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오히려 세후로 따지면 예전이랑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노후 준비는 또 알아서 해야 하고, 퇴직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고, 자녀 교육비는 아직 한참 남았고, 직장인이라는 건 어쩌면 가장 많이 벌면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구간에 딱 끼어 있는 겁니다. 버는 것 대비 내 손에 남는 게 너무 없다는 느낌, 이거 공감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구간, 즉 세율이 높은 직장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가 2026년 6월에 출시됩니다.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제도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뭔지부터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150조 원 규모를 투입하는데 그 재원의 일부를 국민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투자하는 국민에게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핵심 혜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1,000만 원 넣으면 400만 원이 내 소득에서 빠지는 겁니다. 둘째, 수익에 붙는 배당 소득세가 9%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세율 15.4%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게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셋째,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손실을 메워주는 후순위 보전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세율 구간은 지방세 포함 약 26.4%입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400만 원 소득공제, 환급액은 400만 원 곱하기 26.4%로 약 105만 원입니다. 투자 원금에서 당장 10.5%를 확정 수익으로 가져가는 셈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3, 4%인 걸 생각하면 가입하자마자 예금이자의 3배를 버는 겁니다. 연봉 7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세율은 지방세 포함 약 33%대로 올라갑니다. 2천만 원 투자 시 소득공제 800만 원, 환급액은 약 264만 원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0%여도 투자금 대비 13% 이상 수익이 이미 확정됩니다. 여기에 펀드가 실제로 수익을 낸다면 그건 완전히 보너스입니다. 연봉 1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율이 38.5%에서 최고 45%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3천만 원 투자 시 소득공제 1,200만 원, 환급액만 462만 원에서 최대 540만 원입니다. 거의 500만 원짜리 보너스를 연말정산 한 방에 챙기는 겁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국민성장펀드 수익은 그냥 9%로 끝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혜택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입 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아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나는 몰랐지? 뭔가 함정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의심이 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뒤지고 숫자를 계산해봤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퍼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반도체와 AI 패권을 두고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밀리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정부 예산만으론 부족하니까 국민 자금을 장기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손해보면서 퍼주는 게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에 국민을 참여시키면서 그 보상을 세금 혜택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원금은 안전한가? 이 질문도 하셔야 합니다. 후순위 보존 장치가 있다고 했죠. 펀드 전체 자산의 20%는 정부와 운용사 자금으로 먼저 채워두고 손실이 나면 이 돈이 먼저 깎입니다. 즉, 내 돈이 손실을 보려면 펀드 전체가 20% 이상 폭락해야 합니다. 완전한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일반 펀드보다 훨씬 안전한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라고 무턱대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혜택이 유효합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40, 50대라면 이 3년 사이에 자녀 학자금, 부모님 의료비,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쪼개서 분산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시점에 나눠서 가입해야 급한 상황에도 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용사 선택입니다. 정부가 20%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나면 내 원금도 깎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6월이 되면 은행과 증권사마다 앞다투어 상품을 내놓을 텐데 운용사의 과거 수익률, 투자 종목 구성, 리스크 관리 방식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정부가 만든 거니까 다 똑같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선착순 가능성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혜택은 큽니다. 공모 한도가 빠르게 찰 수 있습니다. 출시 초기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세율이 높은 40, 50대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소득공제 40%,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 정부의 20% 손실보전이라는 세 가지 혜택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여유자금을 파악하고 한 번에 몰아넣지 않고 분산 가입하고 운용사를 꼼꼼히 비교한 뒤 출시 초기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수익률이 저조한 일반 적금이나 펀드가 있다면 리밸런싱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서 자산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간격을 좁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세금 때문에,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2026년 6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이 미리 준비된 사람이 되어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